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TV 시황쌤의 굿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와, 이제 엔비디아 어젯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국 시장이죠. 주로 해외 시장과 나스닥,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유가, WTI, 요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를 그쵸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이지하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탁 대표 시영선생 단지혁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모시면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방송 시작합니다. 네, 어제 제가 우리 국장을 마감하면서 마감 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냐 이제 요런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뭐 구독자 수가 아직 많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국내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해외 뭐 선물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은 저는 뭐 국장을 좀 더 권장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도 조금은 관심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마감 브리핑에서 반도체 피크아웃이냐, 그렇죠? 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 마감했느냐란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더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2%대, 그 다음에 2.5%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3% 마감했는데, 엔비디아는 거의 뭐 10%. 와, 여기는 뭐 두세 배 움직입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시장이 열렸는지 어제 이것도 참고를 해서 보세요. 어차피 반도체 이야기고, 야, 요게 정말 와 그대로 진짜 이거는 현실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시장이 좀 더 가파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 트리거, 그렇죠? 그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역시 지표를 하나 좀 보고 가야죠. 그래서 어제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PMI라고 하죠. 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지난달은 이제 7월분입니다. 지난달에가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제가 급락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예상치보단 그 지난달보다는 그쵸? 7월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요번에도 예상치보다 조금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표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직 뭐 실업률이 뭐 요번에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하겠죠. 지표가. 근데 아직 4%대 4.3 나왔어요. 요번에 또 4.2 정도 예상하던데. 그래서 실업률이 절대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 이제 제조업에서 보면, 요런 것들은 50 이하는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또 예상치보다 조금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일어났고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경기 침체가 맞아요. 그렇지만 지표상으로는 경기 침체를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 9월에 일단 FOMC 드디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어제 뚝 떨어졌어요. 그죠? 50bp냐 25bp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옥신각신 막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50bp 이야기가 많다가 그 다음에 25bp로 점점 굳어지는 분위기였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 ISM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면서 살짝 이렇게 50bp로 조금 확률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번 주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연준은 당연히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25bp처럼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불거지면서 이렇게 50bp 확률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번 주 고용보고서일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 치고는 그쵸? 예, 그런 거 치고는 어제 그 나스닥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엄청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시장 굿모닝 브리핑입니다만 굿모닝 하지 못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웰스탁 2.0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쵸? 많은 분들이 좀 물려서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위로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웰스타 겉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점도 바뀌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 그렇죠? 항상 승리하는 투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있다. 좀 더 변모했다. 웰스타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 3.2에요. 야, 3.2. 그쵸, 이렇게 쭉 음봉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요번에 121선 조금 위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종목이죠. 어제도 반도체 피크아웃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피크아웃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그런데 왜 주가를 왜 내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선물도 봐야죠. 선물은 이제 2만을 못 찍고 이제 못 찍고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8,933인데 19,000이죠. 거기 언저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반등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일단은 엔비디아입니다. 그쵸? 이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를 보고서 너무 엔비디아에 좌우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미국 시장의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130달러에서 요거를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좀 못 올라가니까 결국에 실적이 발표되고도 이렇게 급락을 맞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피크아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방송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엔비디아를 요거를 매수해서 또는 홀딩해서 어쨌든 간에 홀딩하고 매수하는 것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데 더 이상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실망이 되죠. 실망이 되니까 뭐 지금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이거라도 먹고 나오자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타러 들어가냐 그죠? 여기서 수익이 안 나는데 이런 겁니다. 이래서 기대감과 실망감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누가 파고듭니까? 공매도가 파고들죠. 그죠? 야, 이제 흔들리는구나. 그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믿음이 깨진 거죠. 들고 있어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 뭐 이러면은, 일단은 던지고 보자. 그죠? 그리고 공매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온갖 또 공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뭐 독과점, 이런 이제 문제도 제기가 됐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제 9.53%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21선 다 절묘하게 여기 또 걸쳐 있죠. 그래서 반등할 것이냐 또는 이대로 추락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실적만 봐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투심에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한국 전문가다. 그죠? 미국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내려간다 또는 더 반등한다 이제 이런 속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명확하면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은 좀 속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웨스탁이 추구하는 것은 엔비디아는 사실 뭐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일찌감치 차익 실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엔비디아 빼고 다른 게 기대할 만한 게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죠. 한국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만 최근에 너무 저 인공지능 위주로 쏠렸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딱, 그쵸? 거의 엔비디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0일선에 딱 걸쳐져 있네요. 지난번에는 여기 120, 200일선 깨고 다시 올라왔었는데 다시 200일선에 걸쳐 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뭐 9월에는 좀 미국 시장이 그닥 좋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일단 참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시간의 단일가로 그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반등하는 듯 했어요. 그죠? 가우스가 이것도 엔비디아한테 좋지 않았겠네요. 그죠? 가우스가 IBM의 인공지능 가속기를 납품한다는 얘기, 이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인텔이 지금 많이 안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뭐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다시 8%대, 8.8%, 9%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바닥이에요. 그래서 참 인텔이 어렵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급등한다라기보다도 이제 좀 추이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방어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또는 네, 미용기기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고 해서 많이 알려진 얼터비티입니다. 그래서 1.69% 반등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제 사실은 장 초반만 해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판매량이 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였었고, 내년에 6인승 모델 Y를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제 좀 뉴스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장 초반에는 좋았었는데, 네, 지금 그냥 결국에는 음봉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반도체에 비해서 이제 좀 심하지는 않지만, 장 초반 좀 윗골이 좀 달렸죠. 네, 장 초반엔 좀 상승을 했었다가 쭉 눌리는 흐름이었고 어제는 네, 사실 뭐 9월에 미국 시장으로는 9월의 첫날이었는데 이게 쭉 눌리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주가는 그랬고 그다음 유가가 또 많이 또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아무래도 뭐 중국의 경기가 또 좋지 못하다. 그리고 오펙이 그 감산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 결국 증산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가가 급락하면 이제 사실 이것도 유가가 급락하면 수혜가 누가 받나요? 항공주, 그렇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항공주 또는 한국전력도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항공주. 그래서 요거는 좀 팁으로 좀 드리고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이제 폭스바겐에 문제가 생겼다죠. 역시 중국에 좀 밀린 겁니다. 저가 공세에. 그래서 이제 뭐 비아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세의 폭스바겐 공장이 이제 독일의 공장이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이제 중국에 의존한 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 중국하고 친해가지고 나중에는 항상 안 좋아요. 이제 우리도 좀 그랬었죠. 중국, 이제 독일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겪는 겁니다. 그래서, 네, 87년, 초기의 사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대가 2위로 올라서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S티어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런 게 뭐 단기적으로는 뭐 테마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겉에 터지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크게 길게 가져가 실제적으로 이게 뭐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것은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뭐 대한골에 지금 뭐 그 동해안 이제 시추 이제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거만 제외하고 봐도 좋다. 사실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밑에 이제 KTNG죠. 그래서 보통 가치주라고 합니다. 가치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은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죠. 봐도 그렇기 때문에 뭐 방어주라든지 이렇게 뭐 공사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웨스탁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 다들 성투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